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표 교수의 섭외 완료. 오늘도 우리 고은성 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시간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하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 하고 음, 나니까 네. 정말 당장 통일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이 오는 것 네. 같았어요. 그 느낌이 이제 전해질 수 있게 또 네. 우리가 얘기를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주변적인 이야기, 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말 경제적으로 이익인가 아니면 통일 비용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손해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네.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한경도 출신인데 그 네. 지역에 뭐 지하 자원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말씀드리자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나 아, 그래요? 많거든요. 네네. 네. 북한은 우리 그 한국 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에는 자랑할 것이 고 강물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진짜 강물 자원이 많습니다. 음, 예, 제가 나서 자란 곳은 함경남도 단천시인데요. 네. 단천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음, 강업지대잖아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는 강업성 산악 강업전국도 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저희 고향 그 단천에는 강물이 적어도 10가지 이상은 되는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생산하는 것만 봐도 금, 은, 동, 연, 아연이 나오고요. 음, 그리고 안티몬도 나오고 아, 고 음, 그리고 린강석, 예. 동사의 가장 중요한 린강석도 있고 네네. 또 동남아시아에 많이 수출하는 보석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보석이라면 혹시 무슨 에메랄드나 이런 네. 게 아니고 네네. 탄산 마그네슘 그 계열에 속하는 네. 그래서 백문이석 이런 보석 항산이 또 있는데요. 네네. 해외에도 많이 수출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계적으로도 매상량이 많은 음. 마그네사이트가 마그네스. 있어요. 네. 마그네사이트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정말 자랑할 만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게 뭐냐 하면 혹시 그 네. 어릴 적에 곱돌이라는 거 아시나요? 땅에다 구우면 흰 구이 이렇게 네. 가는. 예, 기억납니다. 네. 네네. 그것도 탄산 마그네슘 아, 계열인데요. 그렇군요. 그 곱돌 강산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북쪽으로 들어가면 양강도 쪽 인접해 있는 영천강산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 군 매상량은 정말 아무 사람이나 툭 봐도 굼이 나온다. 그 그래요? 정도로 매상량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도 음음. 고향에 대해서 말하라면 네. 정말 강물 자랑을 합니다. 이야, 그런데 그 많은 광물을 다 매장량까지 생각하면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고향에 대한 애착도 참 많으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학교 다니실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제가 네. 전공이 강물 분석학입니다. 와우, 전공을 찾으셨고. 네. 역시. 네. 사실은 의사가 되고 네. 싶었었는데 네. 그때 좀 음. 의대로 갈 수 있는 게 네. 좀 제한이 많잖아요,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성빈상 놓고 보면 집안에 간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좀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음. 또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었는 게 그러니까 강산금속대학이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고향에는 강물도 많으니까 네. 또 화학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강물 분석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강물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중에 광물 천국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네.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북한 공부를 하다 보면 대체로 북한 정부 당국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총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이 정말 광물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구나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남한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일부 사람들은 네. 북한에 광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개발하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러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관해서 경제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그 대학원에 다니면서 네. 우리가 그 남북 경협에 대해서 네. 많이 논의를 하거든요. 네. 많이 지난 그 남북 경협 역사도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실제 남북 경협 기간에 북한에서 강물들을 반입한 거 보면 네. 우리가 반출 반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반입을 한 거 보면 뭐 석탄이라든가 음. 모래라든가 네. 그리고 단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연 같은 경우에도 2차 가공 제품이 아니고 네. 그냥 아연계 음. 이렇게 들어온 사례도 있는데요. 음. 좀 엇갈린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좀 진보라든가 보수적인 좀 성향을 음. 가진 분들하고 네. 달라서 생각하기는 좀 저도 그럴 좀 수 있죠. 죄송스럽긴 네. 하지만요. 네. 좀 북한이 강물 자원에 대해서 음. 매상량은 많지만 개발적 가치가 없다. 그렇죠. 또 너무 투자가 많이 든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북한이 강물 자원과 남한의 자본, 음. 기술을 합치면 네. 시너지가 진짜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좀 엇갈린 주장들이 있긴 하겠지만요. 그렇죠. 제가 그 고향의 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실적으로 저희 고향에 아연 재련소도 있고 마그네사이트 공장도 있고 네. 금도 생산하고 동도 음. 생산을 합니다. 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강석들이 네. 실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 두 가지 엇갈린 주장들을 네. 배제할 수도 없고 네네. 찬성할 수도 없다는 게 네. 좀 투자가 좀 들어갈 수도 있겠다. 네네. 하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네.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고은성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적정한 투자를 하면 네. 충분히 개발에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저는 거죠? 그 마그네사이트 공장에서 네네. 중앙실험실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매일과 같이 그 음. 제품 분석, 원료 분석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경협이 진행되면 이제 북한이 그 마그네사이트, 그 매장량이 높은 마그네사이트에다가 네. 우리 자본, 기술을 합하면 네. 정말 그 양질이 고질화된 크림카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연화연도 북한에서는 지금 1차 제품으로 수출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남한이 그 자본, 기술 가지고는 얼마든지 2차 제품, 생산품을 네. 만들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제가 정말 섭외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이 섭외 완료거든요. 북한의 광물 자원에 관해서 남한 사람들이 많은 네. 기대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는 그게 그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참 많았는데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더 투자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경제적 어떤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한 가지 좀 더 네. 붙인다면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네. 정말 정책적으로 담보만 된다면 네. 이게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북한이 네. 좀 더 발전 지향성으로 네. 좀 경제적인 개방도 점진적으로 하고 예. 좀 시장화 그리고 합병법도 있긴 하겠지만 그걸 네. 좀 더 학습성 있게 한다면 네.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인 것까지 좀 네. 보완이 된다면 좋겠다 이런 것. 또 네. 북한 당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을 포함한 국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보유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중국과 무역을 하거나 또는 네. 러시아와 어떤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줄 게 없을 때는 광업 채굴권 네. 이런 것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좀 경제성이 있는 좋은 탄광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중국에서 거의 선점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트라이해도 더 얻을 게 많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이제 중국이 선점을 됐다는 데 대해서는요. 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지만은 그게 그 북한에 돈을 좀 투자할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도 영천강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정말 군 매장량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굼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도 첩하면 군맥을 따서 청화재련을 하면 네. 톤당 정말 250g. 오. 뭐 정말 저희 조카도 그 영천강산에서 사는데요. 그게 제가 그 조카들한테도 통일이 되면 네. 한국은 기술이 높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더 많이 그
음. 수출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천강산에도 보면 그 전에 러시아에서 그 사금배도 들여왔어요. 아, 네. 사금배를 2척이나 가지고 가서 그 영천강산하고 합병을 좀 한다는 말도 돌았긴 아, 하지만 그렇군요. 좀 북한이 그 합병법, 네. 좀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렇군요. 훗날에 저희들이 그 남북 경협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네. 좀 제도적 장치가 좀 불편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북한이 그 경제 개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개방을 하면 어떤 체제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고 네.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갖거든요. 네, 아마 그런 면이 네. 좀, 좀 그런 면도 네, 없지 않아 있을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은 분명히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광물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북한에서 관련 전공으로 일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 대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봤는데요.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것이 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잘하고 있고 서로 이제 우리 연배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네. 인증 확인을 좀 하기로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과 북한 이제 양쪽을 다 경험하시면서 경제에 대한 관념이랄까? 뭐 네.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 좀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경제적인 부분에선 그 격차가 네, 대단하잖아요. 네, 북한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돼도 네, 지금 MZ 세대들이 우려하는 게 네. 남북 간의 경제 격차 때문에 통일에 대한 우려가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심하잖아요. 네, 네, 북한에 있을 때 한국 경제에 대해서 네, 저희들도 정말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네, 네, 좀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내는 것도 부분도 있긴 네, 네, 있었어요. 네, 대한민국이 발전된 경제에 대한 거는 북한에서 이렇게 인터넷도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기는 어렵지만 그렇군요. 그 중국에 사사 여행을 갔다 온 분들을 통해서 아하,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분들이 이렇게 중국에 사사 여행을 가면 음, 한국 경제의 발전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에 있었을 때는 한국이 정말 대단히 발전했다. 그 한국 자동차는 네, 우리 이렇게 말하면 자율주행차지만 그때는 그 맞습니다. 네, 자율주행이라는 언어를 네, 몰라서 네, 한국 자동차는 운전을 직접 하지 않고 뭐 컴퓨터로 간다. 네, 뭐 네, 이런 말도 있었고 한국은 경제가 너무 발전했기 네, 때문에 네, 유엔 상임 이사국이며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을 네, 우리가 그리고 했었죠. 고속열차 KTX라는 말까지 몰라도 그렇군요. 네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말 몇 시간이면 다 네, 간다. 네, 이런 네, 것까지는 맞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어쨌든 남북 간의 경제 격차나 이런 것들은 중국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많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한국에 대한 그런 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젊은이들도 생각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다른 데서 들은 것 같습니다. 돈에 관한 관념이랄까, 아니면 뭐 지금 시장화 정도 이런 네. 것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장마당이 많이 활성화돼서 북한 주민들도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그 권한의 행군이라는 게 네네. 정말 북한 주민들한테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만들기도 그렇습니다. 했지만 네. 자본주의 경제를 제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맞습니다. 했거든요. 네네. 정말 그때는 애하, 뭐 미국 불, 중국 유엔 이런 네네. 것을 네네. 생각조차 못했고 예, 또 한율이라는 말조차 못했던 북한 예, 주민들이 그렇죠. 그 권한의 행군 그리고 네. 시장 활동을 통해서 네네. 한율에 대한 개념도 알 수 있었고 예. 화폐 개혁이 어떤 의미를 다가오는가도 알 수 네네.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북한도 2003년도부터는 시장 경제도 좀 활성화도 좀 시켰고 네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네. 좀 많은 기회를
좀 체험을 했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 주민들도 시장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그전에는 정말 당과 정부의 그 시책 속에서 네네. 정부가 주는 시책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시책에 그 정부의 그 시책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만 했고 네네네. 국가에서 주는 것만큼 맞습니다. 먹었고 네네. 이랬는데 네. 예, 주민들이 이제는 시장 활동을 하면서 네. 아 내가 번 것만큼 먹고 살 수 있구나. 네네. 내가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백미밥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애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제공해 줄 수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네 이런 걸 체험하게 된 이미 거죠. 체험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음.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장 경제 체험과 네. 한국 드라마에서 보이는 그 시장 활동, 네네. 경제 활동을 대비해 볼 수 있는 네네. 예, 이런 시각적인 점도 네.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거기서도 네. 좀 배우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북한에 관한 공부를 지금 12년째 하다 보니까 이미 북한이 이 제도적으로 우리의 공장, 그러니까 기업소 같은 데서도 원래 옛날에 국가가 목표로 하는 그것만 딱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다 납품할 만큼 따로 생산하고 또 따로 기획을 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을 생산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게 그 2002년도에 독립채산제라는 그 네네. 법도 났고 경제 활성화 조치, 맞습니다. 치열리를 조치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의 시대에 들어와서 또 음. 경제 병진 노선도 나왔고, 네네. 네, 그런 그 시스템들이 많이 변화가 왔었는데요.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들에서 옛날에 그 계획 경제에서 네. 계획 경제 반시장화 같은 네. 그런 변화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가에서 요구하는 계획 분량은 국가에다 반납하고 맞아요, 맞아요.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나가서 자율적으로 가격도 맞습니다. 정하고 네네. 자율적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껏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기회를 준 거죠. 네네. 이것도 어찌 보면 네. 앞으로 통일되면 네. 북한 사람들한테 그 그 시장 경제의 기회가 이미 교육이 되었다. 예. 어찌 보면 남북 간의 그 경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도 네. 좀 이미 조성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좀 어찌 보면 그 90년대 중반에 시작된 그 고난의 행군이 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줬지만 어차피 국가가 계획 경제에 의해서 충분한 배급을 할 수 없게 됐고 또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 연합, 사회주의 국가끼리 서로 도와주는 그 시스템이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나서 서로 도와주는 체제가 아니라 이제 무역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북한은 사실은 우리식 사회주의 이런 것을 선택하면서 거기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추구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리저리 이동하고 시장에서 뭘 내다 팔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이 학습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그 어떤 자본주의적인 감각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북한 사람이 남한에 별로 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지지 않는다까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 자본주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 북한 네. 사람들도 네. 자본주의 맛 네. 지금 맛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왔고 네. 저희들도 이렇게 북한 동영상을 보면 와, 내가 이제 고향을 떠난 지 지금 7년이 됐는데 네네. 정말 많은 변화가 왔구나. 네네. 물론 북한은 미디어 자체가 네. 정말 좋은 것만 보여주는 이런 제한성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격차가 크고 계층 간의 격차도 정말 심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네, 심하고 맞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 북한 사람들도 정말 자본주의 맛을 단단히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고난의 행군이 참 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네네. 그 아픈 상처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변화 발전을 가져왔다. 정말 인식의 변화도 가져왔고 생활물의 모든 면에서 네. 정말 변화가 가져왔고 북한한테는 네. 그래도 발전의 기회를 줬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원래 출신이 이제 사회주의 어린 시절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 체제에 좀 익숙하다 보면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네. 단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한에서는 체제 생계가 그래도 보장되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도 요즘에 사회복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북한에 계시면서 남한 경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또는 북한에서의 어떤 생각을 기초로 해서 남한 경제를 바라볼 때 저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거나 아니면 저런 부분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느꼈거나 한국 경제와 북한 경제 시스템이 약간 다른데 거기서 장점 또는 단점으로 느껴졌던 보였던 면이 있으면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경제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네. 북한 경제 같은 경우는 계획 경제 시스템이고 그렇죠. 한국 경제는 시장 맞습니다. 경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게 한국에 와서 보면 최근에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렇게 무너진다. 예, 그렇죠. 자영업 경제가 많이 무너진다. 이런 걸 보면 네네. 그 계획 경제하고 시장 경제의 그런 단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장 경제고 자유 경제에서는 자유가 보장됐으니까 네네. 내가 오늘이라도 가게를 열 수 있으면 가게를 열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가격 경쟁에도 들어갈 수 있고 네네. 하니까 이게 자영업자들이 많이 무너진다는 게 네. 계획 경제하고는 좀 반대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북한의 계획 경제는 국가에서 기업도 몇 개를 내어라, 상점도 몇 개를 내어라 이게 그렇죠. 딱 주어졌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 시장의 수요와 가격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오는데 맞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싶고 네네네. 돈을 좀 많이 쉽게 벌고 네. 싶으니까 네네. 자영업을 많이 진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진출했는데 시장을 잘 예측하지 못했거나 네. 경영상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도 네.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 할 네. 때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어떤 그 계획 경제가 가지는 최소한의 어떤 교육이나 의료에 대한 보장 네. 그게 이제 북한에는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최소한의 것보다는 누구에나 기회가 있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이제 그 시장 자본주의를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적 자본주의 또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 수용 자본주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복지를 좀 강화함으로써 좀 커버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그 남북한의 여러 가지 제도를 비교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북한이 좀 앞서가는 그런 부분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서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서 좀 뭔가 배워서 다른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서로 시너지를 창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 네네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보편적 가치라는 네. 어떤 민주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자유나 평등 뭐 이런 가치를 양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뭔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서로 배울 면이 있으면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기반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래도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소수나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더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남북한이 경제가 서로 시스템도 다르고 그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인데 앞으로 그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통일 병이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격차를 줄여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격차를 네네. 줄인다는 말씀을 하기 전에 네네. 제가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경제 발전은 그 나라의 네. 교육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북한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교육을 네. 발전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교과서도 정말 많이 발전을 했었고 네. 11년제도 12년제로 한 단계 좀 더 올라갔었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보니까 그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네. 북한에는 무상교육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정말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네. 뭐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말만 오, 들었었는데 그렇군요. 네. 한국에 와 보니까 그게 네.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상황을 저 나름 생각을 하면서 네. 아, 한국이 발전했던 거는 네. 교육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음. 교수님께서는 교육학 박사도 네.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북도 공부하고 많이 있죠. 공부하고 계시고 네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네네. 북한이 경제가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경제를 네.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어떤 부분이 선차적으로 발전을 네. 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뭐 성과급이라든지 그 일의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보상해 주는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북한 제도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합리적인 것이고 북한 주민들도 그러한 것이 동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성과급 시스템이 북한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기보다는 일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독려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쓰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공감되고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설득이 될 때 좀 더 경제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동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북한 주민들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북 경협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은 굉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고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을 얻어갔지만은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시작될 때 그 임금이 한 10만 원 수준에서 12, 3년 차에 들어가면서 끝날 때쯤에는 15만 원 선이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그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싸고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쟁력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 어떤 나라도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제 더 많이 다 급여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이 협력하는 것만큼 더 큰 시너지를 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고 한국에서도 사실은 개성공단이 닫혀지고 나서 뭐 파주라든지 뭐 김포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모델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모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좀 더 많아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예를 들어 파주에 그 어떤 남북 경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특구가 생긴다고 그러면 개성에서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성까지 안 가더라도 그 전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SOC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실은 서울에서 평택에 가는데 58km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개성까지가 58km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평택까지가 지금 그 KTX 이걸로 가면요 22분 만에 갑니다. 그러면 출퇴근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22분밖에 안 걸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남북이 이 개성공단에 있는 그 일했던 5만 명 이상의 그런 근로자들이 파주에 와서도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SOC가 깔린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한이 서로 시너지를 낼 방법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어느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한국의 청년들이 한국의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성에다가 집을 사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서울 기준으로 보면 개성은 평양도 지금 한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아주 그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개성은 더 쌀 것 같아요. 제가 탈북할 당시 저희 지인이 평양에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얼마 정도?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보통 우리 한국에서 한 22평짜리 그렇죠. 그걸 2만 불에 사서
아들한테 그러게요. 네, 그죠.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 5, 6천만 원 선이다. 물론 아주 고급 아파트는 1억짜리도 있다고 그러지만, 근데 아마는 뭐 웬만한 데 가면 또 5, 6억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강북에 가면 뭐 12억, 강남에 가면 22억.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어떤 그 고속철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이동하게 된다면 우리 남한의 청년들도 개성 또는 뭐 판문점 지역에 그 송악산 아래 어떤 주택단지가 마련된다면 출퇴근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네. 평양에서 이제 2만 불이라고 했잖아요. 집값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중에서 다니는 가격이에요. 물론 네. 북한은 평양 같은 경우는 네. 집을 이렇게 공급한다 하지만 네. 예, 암암리에는 이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했는데 2만 불이면 우리 지금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한 얼마인가요? 2천 환율로 보면 2,800만 원? 너무 싸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통일이 돼야 되겠네요. 차를 보면 네. 30평대도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고 아주 비싼 것은 뭐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다. 그러면-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네.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빨리 통일이 돼야 네네.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북에 있는 사람들도 소득이 좀 올라가고 이북 그렇죠. 근로자들도 소득이 올라가면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는 자꾸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통일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도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네. 이제는 점점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네네. 통일을 바란다는 답변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 제일 큰 요인이 네. 통일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는 네. 교수님께서는 통일 비용이 네. 좀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많은 네.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독일은 통일 이후에 지금 이제 10월에 통일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3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 약 1,500조, 2,000조 이 정도라고 합니다. 30년 동안에.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러면 지금 분단 상태에서 한국은 분단 비용은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네. 우리는 지금 독일보다도 분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분단 비용이 대부분 국방비겠지만 네. 그것 말고도 뭐 통일부 운영 비용, 뭐 여러 가지 국정원이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회 비용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제가 그냥 막연하게 추산을 해도 1년에 100조 이상의 분단 비용을 쓰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이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북쪽에도 많은 청년들이 130만이 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걸 기회비용으로 네. 우리 그 최저임금으로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그들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기회비용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만약에 한 30년 동안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분담 비용으로 통일 비용보다 더 많이 쓰게 된다. 맞아요. 라는 네. 것을 저는 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분담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네. 통일 편익, 광물 자원 이런 것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네. 우리가 분담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생각하는 통일 비용은 네. 통일 편익을 위한 투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야죠.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전망적으로 놓고 보면 네. 독일 사례는 지금 30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그 연구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네네. 우리나라의 통일 비용은 네. 연구자들이 말에 의하면 네. 최소한 늦으면 30년, 네. 빠르면 20년까지 걸린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은 통일 비용이 네. 들어가겠지만 네네. 그것이 이제 점차 격차가 줄어들고 네. 이게 모든 기회가 생기면서 점차 통일 편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써야 되니까 이 국방비를 지나치게 많이 쓴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게 마치 비싼 아. 요금제를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는 그렇네요. 거죠. 네, 네. 좀 타당성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경제적 논리로 청년들에게 MZ 세대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네. 가장 그들을 설득하는 데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들에게 스스로 분담 비용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레포트를 해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죠. 북한도 지금 국방물 배치시키겠다고 그 핵병진 노선을 냈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간보잖아요. 네네. 너무나 그러니까 이제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 군사 대국 5위에 최근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영국이 우리 밑에 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 밑에 있거든요. 네. 대단해요. 그렇다면 대단하네요. 굉장한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네요. 네. 진짜. 왜냐하면 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한미 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금 우리가 한 1조 몇천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를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4조를 요구하고 있어요. 추가로. 그러면 거의 그죠? 12배 정도 네네. 올라갔네요. 네, 10배 정도를 요구하고 네. 있는데 우리는 안보가 너무 급하니까 네. 그 중에 일부를 아마 주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얘기되는 걸 보면 GDP 대비 3.8%까지 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방비를 늘려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EU에서도 그런 그 미국 정부에 지금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60조 수준의 국방비를 네. 90조 수준으로 올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만 지금 당장 트럼프는 네. 우리 남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100만 불 그러니까 그 엄청난 14조를 더 내라라는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 낼 일은 없겠죠. 그러나 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너무나 긴장감을 고조시키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낸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건 아마 네. 누구든지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따님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11조에서 12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이 분단의 긴장감이 너무 높아지면 우리는 너무 많은 비용을 써야 된다. 프로 군비 경쟁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서로가 이득이 없네요. 서로 이득이 없죠. 왜냐하면 네. 군사 비용은 생산적인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또 많은 청년 세대들도 내 핸드폰 요금제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만약에 6만 원짜리를 3만 원짜리를 하자 그러면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러게요. 네. 네,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국방비를 60조에서 90조로 올리다는 거에 대해서 30조. 네,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30조면 낭비죠. 우리나라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네. 전 국민이 공부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거기까지 혜택이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진짜 30조 비용이라면 아까 전 모든 대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는데 11조 2조라고 네. 그 한국 사립대학 총장 연합회에서 바뀐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등록금이 한 5, 6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뭘 네. 의미하냐면은 모든 30조면 모든 대학생들에게 독일처럼 학비를 완전 무료화시키고 한 달에 50만 원씩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 돈이. 그런데 그런 비용을 야, 우리가 그냥 버리는 분단 분산. 때문에 네, 분단 네, 때문에. 네. 세계 5위의 군사대국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지켜야 되겠죠. 네. 그러나 우리가 경제대국 10위 경제대국이라면 군사력도 10위 전후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저도 지금 네. 그런 문제의식이 새롭게 생기게 네, 됩니다. 그런 진짜. 생각을 학생들하고 네. 이제 제가 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오늘도 우리가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남북 협력의 그 어떤 기대 효과를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대 효과도 효과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단 관리 비용이 가지는 낭비적인 요소.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당장 통일로 가지 않더라도 이 긴장 관계를 좀 낮추고 해소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해소. 군비 경쟁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경쟁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공통된 인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한 개념을 네. 우리 국민들에게 네. 정말 잘 인식을 시켜서 맞습니다. 누구나 다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더 빨리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북한의 경제를 빨리 우리 수준으로 올려서 네. 통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러한 흐름은 새로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조금 바뀌어가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더 활발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정말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은 북한의 강물잔이 통일의 가장 큰 편익인데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실 수 있었다라는 거.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니죠. 고향을 광물에 사랑하는 대한 측면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아까 제가 쭉 이렇게 광물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역시 그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제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좀 서로 인식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제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일 편익 얘기도 사실 나왔고 분당 관리 비용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통일 비용에 관한 얘기도 지금 같이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아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든 기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공부하고 계신 전공이 북한학이시죠? 네. 네. 그럼 그 중에서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부 전공,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또 남북 관계의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저는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네. 하기 싶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전망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점진적으로 통일할 것을 생각하면 네. 그때 저도 아마 나이가 들어갈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남북 경협을 통한 그 통일의 그 발전적인 모습들은 네. 우리 MZ 세대들에게 맡기고, 네. 네, 저는 이제 통일이 되면 네. 그때는 아마 60대 될지 70대 될지 네, 모르겠지만 네, 네. 저는 그때는 고향에 가서 예. 우리 성인들, 아하. 어르신들이 네, 네. 통일이 되면 컴퓨터도 못 다루잖아요. 예, 예. 저도 북한에 있었을 때 진짜 컴퓨터 다루는 것이 제일 소원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심정을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제 북한에 가면 좀 소박하게 네. 네, 교육 컴퓨터 봉사. 교육도 좀 시키고 네. 좀 좋기는 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네. 좀 종교잖아요. 네네네. 저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그렇군요. 있지만 네. 신앙생활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 활동도 하고 싶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디지털 어떤 그에 대한 이해를 좀 네. 시킴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사실은 주체 사상도 많이 옅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뭔가를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네. 것이 또 북한에 계셨던 분들은 그 허전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가 가지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역할을 더 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이제 그러나 이제 통일이 되면 네. 우리 경제 격차로 인하고 문화적인 격차도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 북한 분들이 우리 한국의 운행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네.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컴퓨터 공부는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것이 좀 가장 선차적이지 않겠냐 이런 네.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제 교육학자이기도 하지만 네. 남북이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 교육입니다. 그렇죠. 그 남한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그런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자로서의 기회, 새로운 짭을 얻을 수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 교육시킬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역할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통일의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한때 우리도 중국이라는 나라와 국교가 맺어지지 않았을 때는 중국에 대해서 다 공부하기를 꺼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과 얼마나 교류가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북한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꺼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국처럼 북한이 열렸을 때 북한을 많이 알고 있는 청년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연달아 우리 그 고은성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좀 걱정하고 긴장했던 것보다 훨씬 이야기는 잘 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아까 지금 그 북한에 가서 고향 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갖추도록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빨리 은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여성의 평균 수명은요 86.5세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더 많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뭐 어쨌든 더 많은 욕심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남북 관계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갖춰주신 분이다. 이렇게 통일 역량이 충분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서 오셔서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남한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잘 엮어가고 계신 이런 고은성 선생님 입장에서 나는 어떤 꿈을 실현하고 싶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통일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일은 앞으로 꼭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그때 꿨던 꿈은 무엇이냐면 이제 교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네. 컴퓨터 교육을 할 것이라는 꿈도 있었지만 예. 저희 고향 강물선을 그렇죠. 개발하는데 네. 제가 앞장설 것이다. 그렇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요. 네.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같이 생각하는 북한의 강물 자원, 네. 저희 고향의 자랑이기도 한 그 강물에 네. 제가 제일 먼저 선상으로 달려가서 오케이. 투자를 하고 네. 개발을 하고 싶다. 오, 좋아요. 그것이 네. 저희 꿈이었어요. 투자까지 해서 그죠? 네. 네, 성과도 내는 그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말하자면 우리 저 고은성 선생님께는 큰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저뿐만 아니라 네. 저와 함께 온 우리 탈북민이 지금 34,00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의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든든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통일의 미랄이 되고 우리가 통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큰 길잡이를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이제 2번 연속 출연하셨는데 그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비해서 또 다르게 더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만 오늘의 또 소감은 어떠신지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 남북이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의 그 시너지를 효과를 낸다면 네. 훨씬 더 넓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이 소감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정말 아주 우리 핸드폰 요금제를 잘 검토해보고 어떤 네. 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섭외 완료, 민원표 교수의 섭외 완료는 또 이어질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다음 출연자 또 놀라운 분을 섭외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